이게 은근 도움되더라고요. 먹을 것 천지인 치앙마이에서도 간식 없는 하루 두 끼를 먹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준아? 우상. 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건강한 삶의 변화를 기록하는 바디 르네상스입니다. 이번 영상도 지난 영상에 이어 치앙마이에서의 일상을 담아봤습니다. 1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날은 평소 하던 아침 운동을 쉬기로 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형님 가족과 저희 가족이 저녁 식사 전까지 각자 원하는 것을 하며 하루를 보내기로 했거든요. 오후에 아들과 물놀이를 하기로 해서 운동은 그때 수영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기상 후 약 2시간 반 정도 새벽 루틴을 즐기고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소금물도 잠깐 마셨네요. 매일 먹진 않고 생각날 때 가끔 마십니다. 원래 소금물은 따뜻하게 마셔야 먹기 편한데 이 소금은 삶은 달걀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그냥 물에 타서 마셔도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요즘은 바꾼 이 소금이 마음에 들어 요리할 때도 쓰고 소금물이 생각날 때도 가끔 이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격 부담 없으면서 맛있는 소금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은 자유일정이라 아들 하찌와 단둘이 이제는 익숙해진 저의 또 다른 몸, 바이크를 타고 5분 거리에 있는 탄인시장에 가봤습니다. 쌀밥과 아이들 먹일 반찬 2가지, 샐러드, 과일, 망고 2kg을 사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오늘따라 그냥 지나치기 힘든 간식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매번 시장에 올 때마다 봤지만 늘 필요한 것만 빨리 사서 들어가느라 맛을 못 봤는데 오늘은 꼭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튀긴 바나나 위에 반죽을 기름에 튀겨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 올려주는 간식이었는데요. 튀긴 음식 중에 맛없는 게 없겠지만 달콤한 바나나를 튀겼으니 정말 누가 먹어도 맛있어야 할 맛입니다. 탄인시장에 가신다면 꼭 드셔보세요. 이제 가야 하는데 하치가 한 가지 더 먹어보겠다고 해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맛은? 코코넛 맛. 코코넛 젤리. 알아. 저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치앙마이에 한 달 살기 동안 체중 감량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간식 없는 하루 2끼만을 먹기로 스스로 약속하고 왔는데요. 이날은 한 끼를 시작하기 전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시장까지 바이크로 이동해 함께 장도 보고 나이 차는 많이 나지만 서로 처음 맛보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아침을 보낼 수 있어서 저에겐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와서 사온 음식들을 정리하고 남편과 함께 남편이 추천하는 맛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첫 끼는 분짜이가 맛있는 럭키 베트남 음식점입니다. 이 식당은 전통적인 쌀국수가 아니라 베트남 하노이식 비빔 쌀국수인 분짜가 주 메뉴인데요. 느응맘이라는 소스가 나오고 따뜻한 쌀국수면에 숯불에 구운 돼지고기 완자와 신선한 채소와 허브를 곁들여 먹는 음식입니다. 베트남 여행 중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저희는 분짜와 분짜이를 각각 주문했습니다. 신선한 허브와 채소가 듬뿍 들어가서 정말 깔끔하고 산뜻한 맛이었어요. 가족 단위 손님들도 많이 보였는데 어른과 아이들까지 세대 구분 없이 모두가 좋아할 만한 음식이었습니다. 코코넛 커피도 맛있습니다. 먹었으니 이젠 운동해야죠. 아직 한낮이긴 했지만 물이 꽤 차가워서 선뜻 들어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제 의지로는 오늘 수영이 힘들 것 같아서 남편이 저를 침수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움직여야 물놀이를 계속 할 수 있는 정도여서 아들과 이런저런 놀이를 하고 있는데 하치도 추운지 잠시 물 밖에 가만히 있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준아? 우상. 그 모습이 어찌나 웃기던지 한참 웃었습니다. 명상은 제가 작년 11월부터 시작했는데 운동만큼은 효과를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할 때와 안 할 때의 절제력 면에서는 분명 미미하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건 더 해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물놀이를 마치고 아침에 사온 과일들로 간식을 먹였습니다. 동남아다 보니 가격 걱정 없이 과일을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희는 식단을 바꾼 뒤로 식사 대용으로 가끔 사두고 먹는 바나나가 대부분의 과일에 속할 정도로 그 횟수와 양이 이전보다 현저히 줄였는데요. 맛있게 먹는 아들을 보니 흐뭇하더라고요. 저녁은 숙소 근처에 있는 토미마키라는 일식집에서 해결했습니다. 스시, 카레, 덮밥 등 다양한 일식 메뉴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남편의 추천으로 가봤지만 저렴한 메뉴 위주로 골라서인지 전체적으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여행이라 아보카도 샐러드를 주문했고 양이 많아서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주문한 음식들도 맛을 봤는데 대부분 소스가 듬뿍 올려져 있어서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기엔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돈가스 카레덮밥은 아이들이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늦은 시간이지만 저와 형님은 마사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마사지는 마사지사마다 실력이 다 다르잖아요. 작년 들렀던 곳은 케바케를 벗어난 마사지샵이었는데 올해 와보니 그 가게가 사라졌더라고요. 혹시 케바케가 아닌 항상 만족스러운 마사지 샵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19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실내 루틴을 끝내고 오늘은 헬스장에서 운동한 뒤 수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직 아침에는 수영하기 좀 추웠지만 추위를 이겨내고 나니 몸 안에서 에너지가 솟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시원하면서도 따뜻해지는 상쾌함에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첫 끼도 샐러드로 든든히 배를 채우고 오늘은 다 같이 코코넛 마켓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도 각자 하고 싶은 걸 하며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고 역시 마켓답게 먹거리 천국이더라고요. 저는 다음 식사까지 간식은 없어야 하기에 아메리카노만 마시며 잘 버텼습니다. 뭐 대충 다 아는 맛이라 굳이 맛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남편이 아이들을 먼저 데려가고 저와 형님은 이 자리에서 오랜만에 긴 이야기를 나누다 대형 쇼핑몰로 이동했습니다. 여기 센트럴 페스티벌은 검색해보니 식품 매장이 볼거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규모가 커서 식재료에 관심 많으신 분들에겐 천국 같은 곳입니다. 저희는 치앙마이에 와서 일주일 동안 얼마 전 구입한 식빵 말고는 먹어본 빵이 없어서 오늘은 다양한 빵을 한번 사보기로 했습니다. 기다란 빵을 정육점처럼 잘라주는 풍경이 무척 흥미롭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애들을 물놀이로 넉다운 시켜놨네요. 잠에서 깬 아이들과 사온 빵을 함께 맛봤습니다. 안 먹어야 했지만 냄새와 촉감이 너무 좋아서 저도 한 조각 먹게 되더라고요. 일요일 저녁은 남편이 숙소 앞에서 포장해온 볶음밥과 토요일 아들과 함께 시장에서 사온 반찬으로 덮밥을 해먹었습니다. 저는 진한 소스 반찬을 먹으면 밥을 많이 먹게 될 것 같아 소스가 조금 순한 반찬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이날은 일주일간 연습했던 바이크를 실전에 사용해보는 날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등원과 하원을 처음으로 직접 해보는 날이라 아침부터 긴장감이 돌더라고요. 저는 완전한 길치라 어디를 들어갔다 제대로 나오려면 방향을 한 번 더 생각해 둬야 하는데 이런 제가 두 아이를 태우고 제 시간에 등원을 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 달 정도를 살다 온 지금에야 내비 없이도 제가 다녔던 곳은 바로 찾아갈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한 번도 안 해본 행동을 하려니 두렵더라고요. 철학자 최진석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모르면 두려워한다. 처음 해보는 것들은 그 경험을 이미 마친 이후의 자신을 모르고 있으니 두려움이 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식단을 바꿀 때도 변화가 두렵고 걱정이 앞섰던 기억이 나거든요. 남편과 함께 우리 쌀밥 먹지 말까? 로 시작된 것이 한 달 정도 쌀밥을 먹지 않아도 먹을 게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직접 해보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 식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3일 단식을 해도 죽지 않고 오히려 더 쌩쌩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물만 있으면 저는 3일 생존은 확실하죠. 이렇게 등하원을 모두 성공하고 오후 4시쯤엔 한국에서 가져간 단백질 쉐이크를 한 잔 했습니다. 이게 은근 도움되더라고요. 단백질이 포만감을 만들어주다 보니 먹을 것 천지인 치앙마이에서도 간식 없는 하루 두 끼를 먹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도 있었지만 저는 배가 고프지 않아 건너뛰었거든요. 그래서 이 쉐이크가 이날 첫 끼였습니다. 저녁은 모임 쭌찜에서 먹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소개한 식당인데요. 2호점이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1호점은 저녁 오픈 시간을 넘겨서 가면 대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공간이 협소해서 밥을 먹을 때 조금은 불편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1호점보다 훨씬 넓고 쾌적했습니다. 특히 위생 문제가 신경 쓰이는 분들에겐 1호점보다 2호점이 낫습니다. 하지만 맛은 1호점이 더 좋으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많이 먹어도 우리 돈 17,000원입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리 없죠. 1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날은 아침 운동을 다른 곳에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갈 거냐면 치앙마이 대학에 조깅하러 갑니다. 여기 길거리에는 너무 매연도 많고 그리고 이른 아침인데 차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매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치앙마이 대학 안에서 뛰면은 거기는 매연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오늘은 운동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달리기를 하면 창의성에 도움된다는 글과 영상을 자주 접하다 보니 웨이트도 하면서 달리기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추운 겨울이어서 차마 밖에서 뛰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동을 언제 시작하면 습관으로 만들기 좋을까 생각해보니 치앙마이가 딱이었습니다.